가요, 가. 500만 원 준비해 왔어요? 500만 원 줄 때까지는 이 집에서 절대로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가. 빨리 가요. 500만 원 들고 다시 와.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점유자나 큰 돈을 요구하는 점유자를 만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혹시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도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 명도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낙찰 받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점유자와 이제 접촉을 시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 이전에 무조건 일주일 후에 막 연락을 한다. 이게 꼭 정석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방 물건, 제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 바로 가서 만남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 점유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직접 찾아가던가 아니면 전화를 하던가 문자를 보내던가. 그래도 제 생각엔 문자가 그냥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점유자와 약속을 잡고 이제 만나서 명도를 하시면 되는데, 나는 전화나 문자보다는 직접 만나서 속전속결로 빨리 해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면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찾아가면 되게 반응이 이래요. 예를 들면 잔금도 내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대개는 보통 이런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꼭 방문을 하면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들고 가거든요. 이게 효과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게 장점이 있어요. 잘하면 집안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 경험을 예로 들어서 저도 직접 찾아간 경우가 있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경우인데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를 보고 놀라셨고 반기시지도 않았죠. 그래도 최대한 제가 예를 갖춰서 인사하고 하니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집안에서 명도에 대한 대화를 할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집안 내부에서 명도를 하니까 내부를 제가 다 훑어봤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내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장점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점유자에 대한 명도의 난이도는 배당받는 세입자가 당연히 가장 쉽겠죠. 그 다음에 집주인, 그리고 배당금 떼이는 그 세입자가 이제 가장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있는 물건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해요. 요즘 안 그래도 전세 사기, 빌라왕 이런 빌어먹을 자식들 때문에 정말 사회가 시끌시끌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차라리 저 같은 낙찰자를 만나서 이사비라도 조금 더 받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사비를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몇십만 원, 일, 200 이 정도 금액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 조금 덜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인정을 베풀어서 조금 더 주려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명도에 있어서 그런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사를 빨리 나가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가격에 받아야겠죠. 그래야 수익에 여유가 있어야 돈도 좀 더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꼭 명심하시고요. 자, 다음은 점유자의 유형별로 제가 명도 팁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나 몰라 배째 하는 이런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막 명도 지식을 막 뽐내면서 유식한 척 하면서 결국은 큰 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고분고분하게 그냥 명도가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바로 잠수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 배째라 유형은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그냥 피곤합니다. 이런 점유자는 아무리 대화를 제가 시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해요. 모르겠으니 대기 누구든 나는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언제까지 살 거야. 집 갈 때까지 살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해. 이런 유형이 있어요. 경매하다 보면 이제 간혹 만나게 되는 유형인데, 이런 대화가 안 통하는 점유자를 만나면 그냥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 증명을 우선 하나를 보내세요. 간결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넣어서, 예를 들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날부로 이자, 월세비를 다 청구할 거다. 그리고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경우도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들을 청구할 거다. 언제까지 집을 못 비우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군데군데 이제 법적인 용어도 섞어가면서 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어차피 법은 이제 낙찰자의 편이고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거는 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 점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가더라도 본인이 불리하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이 오게 되면 좀 더 아마 상대방이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좀 명도를 합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잡다한 이제 경매 지식을 뽐내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첫 번째 유형보다 그 두 번째 유형이 더 피곤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경매 지식이 좀 있거나 경매 공부를 좀 했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제3의 인물을 만들어서 내 편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자가 약간의 잘난 척을 해가면서 막 경매 지식 뽐내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이사비를 나는 적어도 얼마를 받아야겠다, 막 큰 돈을 요구를 하면 바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제3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정도 금액을 요구해서 저는 지금 상당히 놀랐다. 이게 사실 제가 혼자 투자한 게 아니라 쟤랑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 지인들한테 한번 제가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아니면 저는 이제 명도를 대행하는 그냥 직원인데 이거는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아마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상의 우리 편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점유자가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연락을 해서 사장님 뭐 혹은 같은 지인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100만 원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뭐 이사를 좀 빨리 나가주시면, 잔금 납부 전에 이사를 나가주시면 제가 100만 원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면서 간격을 점점 좁혀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고분고분하게 그냥 얘기가 잘 통하는 유형이에요.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운이 좋은 거죠. 그냥 명도가 잘 진행되고 별도의 뭐 스킬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에서는 그런 점유자를 만나면 최대한 이사비를 제가 그 사람들 요구 조건 안 들어주고 적게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고, 이런 좀 순한 점유자들을 만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은 잠수형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 뭐 연락도 당연히 안 되겠죠. 찾아가도 없고 그냥 답답해요. 처음엔 답답한데 어느 순간 뭐 이사를 훅 가버리던가 아니면 그냥 원래 빈집이었던가 뭐 이런 케이스인데, 저는 빈집 명도도 몇 번 해봤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명도를 하려고 갔는데 뭐 초인종 눌러도 없고 집엔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전화는 당연히 안 받고 문자도 그냥 씹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왔는데 내가 어제부로 이사를 갔다. 비밀번호도 알려줄 겸 그리고 이사비도 좀 얼마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서 만나는 게 어떠냐. 지 앞 카페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죠. 그 좀 신사처럼 생기신 한 분이 딱 오시더니 되게 좋은 차를 끌고 오셨어요. 오셔서 합의서 쓰고 카페에서, 그리고 집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집안 내부도 살펴보고 그리고 열쇠 건네받고 제가 명도비 약간 드리고 이러면서 아주 명도가 수월하게 끝났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유형이 이제 잠수형이죠. 이런 분들은 되게 약간 뭐랄까 주위의 시선을 좀 신경 쓰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만나면 뭐 쉽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 간에 합의가 되면 꼭 명도 합의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뭐 간인해서 뭐 사인하든가 도장을 찍어서 꼭 한 번씩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금액에 대해서 좀 합의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만약에 이 집에 미납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랑 제가 주려고 하는 돈이랑 한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미납관리비가 한 100만 원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미납관리비를 내가 내주겠다. 어차피 100만 원 줘봤자 미납관리비 납부하셔야 되니까 대신 내줄 테니까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뭐가 좋냐면 그 미납관리비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경비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양도소득 세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미납관리비 같은 거를 미리 내주는 게 좋습니다. 합의금을 좀 줄이면서. 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을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명도를 다 합의를 보고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이사 가기 한 전전날 대뜸 전화가 와서 시스템 에어컨을 내가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무슨 말이죠? 했더니 이거를 내가 떼갈 거다.
떼가는데, 떼가면 그 낚시자분도 이거 다시 설치하고 하면 돈이 들지 않냐? 차라리 이거를 인수를 해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떼가지. 이 시스템 에어컨은 원래 이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이니까 떼가실 수 없다. 뭐 이러면 뭐 또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피곤해지니까 그냥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그냥 떼가세요. 예, 가져가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날 갔더니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 떼갔죠. 예, 거기서 그거 떼가게 맞자 딴 데 쓸 데도 없고, 그리고 떼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를 떠본 거죠. 조금 더 돈을 받으려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거 참고하시고,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1, 2부에 거쳐서 명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명도하는 거. 그래야 경매라는 것을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그 예산을 미리 입찰가를 산정을 할 때 이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